현장에는 계속 27년 있었고요. 버니싱 작업은 15년 정도 됐습니다. 버니싱이라는 거는 금속을 깎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표면을 다듬질하는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27년에는 남동공단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 부천 범박동에서 남동공단으로 처음 왔을 때 제가 첫 신입생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의 가공물, 현재 장비 상태, 그에 따라서 장비도 조절을 해야 되고 세팅도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맞게 작업을 해야 돼서 경험도 필요하고요. 제품의 누설을 책임지는 부분이라서 조그만 실수도 하면 안 되거든요. 누설 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손을 놓치면은 불량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잡아내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잡아냅니다. 불량품 안 올라갑니다. 제가 정년이 지났거든요. 정년이 지났는데 그만둘까 이쯤에서 물러나 줘야 되지 않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다는데 생각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음은 패기가 있고 이제 저희는 지혜가 있으니 패기와 지혜를 함께 모아야 회사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뿌듯하죠? 저의 자부심이에요. 회사가 커가는 과정이 저희 자부심이에요. 젊은 30대부터 저희 인생이 있는 회사. 지금 매출이 좀 줄어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나아질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위기 때 항상 기술 개발을 하고 정말 똘똘 뭉치거든요. 금방 극복이 되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질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고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너무 포괄적이고요. 1, 2층을 통틀어서 저희 손이 가야지 기계가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방 보존 업무도 하고 있고 기계가 들어오면 이제 지그 같은 것도 저희들이 깎아줘야지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쪽에 하는 일이 없으면은 생산이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이제 저희 나이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밑바닥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 저희에서 스타트가 돼야지 모든 저게 공장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조금 저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40년 됐고요. 여기서는 한 20년 가까이 일했거든요. 그 당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벌라고 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위기 좋을 때는 좋았어요. 기술 배우는 거는 좀 힘들었어도 일하는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더 좋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대답하면은 그때 당시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거는 제가 이제 거의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배운다기보다도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이제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기 이제 기술을 뺏길까 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 뭐 만약에 뭐가 기계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조문을 해러 오죠 저한테. 그리고 생산 쪽에서도 이제 가공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많이 오는데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알려주죠. 깎아보고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물건에다 대입을 해보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해주고 어느 면을 수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저희 업무는 불량을 안 나오게끔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계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가 1분이라도 쓰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 저희 임무가 그거거든요. 회사가 이제 잘 돌아가게 되면은 그게 저한테 만족이죠. 현장에서 기계가 쓰지 않고 무슨 일이 안 벌어지고 돌아가는 게 그게 저희가 할 일이니까 그게 이제 100%만 그냥 꾸준히 잘 돌아간다면 그거는 저한테는 좋은 만족거리가 되는 거죠. 크린룸에서 제가 조립이랑 검사 라인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립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고순도 고청정 밸브를 만드는 그런 라인이라서 파티클이라든지 이제 먼지가 없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9월에 입사했습니다. 22살이요. 제가 한번 재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막내일 때 제가 그만뒀어요. 근데 한 2년, 3년 있다가 다시 오게 된 건데 다시 와도 막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그래서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다는 게 젊은 사람이 요새 잘 제조업을 안 하려고 하는 몸 쓰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AI나 뭐 그쪽으로 프로그램 개발, 뭐 개발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약간 인식이 있잖아요. 뭐 3D 업종이다, 좀 그냥 단순 노동이다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기는 좀 친구 때문에 왔거든요. 친구가 여기 먼저 다니고 있어서 걔가 소개시켜줘서 왔는데 처음에는 걔를 많이 욕했어요. 그 나를 이런 데에다 불러놓냐고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좀 몸이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좀 배운 것도 많고 그때를 버텼기에 지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때는 밸브를 조이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 구리스도 좀 안 좋아서 저 토크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값으로 몇천 개, 몇만 개를 이렇게 조이는 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네, 지금은 이제 좀 자동화를 가는 중이라서 이제 자동으로 밸브를 조여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넣고 버튼만 누르면 밸브가 알아서 조여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뭐 어떤 이제 소요되는 어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전기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생산하는 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정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AI, 뭐 자동화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깊게도 얘기할 부분이 없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뭐 사람이 3명이 필요한 게 2명이 필요하고 1명이 필요하고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자체가.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 가느냐,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죠. 사람을 없애가면서 원가를 낮추는 게 아니다. 만약에 오늘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내일 20개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게 2명이서 일했다고 하면 우리는 20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40개를 생산하는 회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영업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부 직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의 물량을 밖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립하는 그 각 공정들을 좀 자동화를 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밖에서 보셨을 때 이 회사는 이 생산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것들이 지금 도입이 돼 있는 상태라서 품질적으로도 지금 고객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실력 있는 영업부 직원들이 그만큼의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많이 우선될 거라고 또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국제 정세가 변동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그 어떤 이제 장비나 장치를 만들 때 그 기본 요소가 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 환율도 같이 이제 올라 버리면 국내에서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납기가 저한테 오는 그 시간, 이제 인도되는 시간이 막 늘어난다든지 혹은 판매를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체품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제 국제 정세가 변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고 아마 이 업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군에 계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로 들어가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들이 좀 많이 생기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것마저도 또 비용이 돼 버리니까 아마도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제조업들이 어떤 큰 기업에서 만드는 소재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기술을 녹여서 어떤 제품화를 시키고 가치를 만드는 과정인데 처음에 들여오는 시작부터가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가격, 뭐 아니면 납기, 인도 이런 부분도 같이 불규칙에 짓는 그런 상황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우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세계적으로 뭔가 연결이 되게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1984년도에 그 구로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97년도 초반에 인천 남동공단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2012년도쯤에 안산시에서 입주 제의를 받았습니다.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면서 이쪽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그 시와 MTB라고 해서 멀티 테크노 밸리죠. 인천하고 시흥하고 안산을 같이 있는 수도권 밑집 그 산업단지라
그러니까 특구라, 수도권 특구라고 보면 되겠죠. 저 서해안 고속도로, 그 평택간 고속도로가 지금 바로 옆에 있고, 안산, 남한산 고속도로 초입이 좀 공단 내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산업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가 많이 있죠. 저희는 기술 경쟁력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품질의 타협이 없다라는 게 우리 회사의 신조고, 1984년도에 국산화를 하면서 시작한 회사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세계 전적으로 한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제품이. 그거를 우리가 석유화학 쪽에 처음에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발전소 이렇게 있는데, 석유화학 쪽 화학 공장에 가면 그 회사 제품이 10년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10년을 보고 시작했거든요. 그걸 국산화하는 거로 목표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84년대 국산화를 하면서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쪽에, 반도체는 어떤 가스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웨이프의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 불성가스, 독성가스, 굉장히 위험한 가스들이 있는데, 그 가스들을 공급하는 밸브와 피팅류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국산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사실은 과연 국산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우리 저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사실 기반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발벗고 국산화에 나섰죠.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품질 경쟁력이 있고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글로벌 기업에서 우뚝 서야 되는데 그런 과도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글로벌 이 경제가 나라마다 자국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국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중국은 제품이 굉장히 좀 부실하죠. 거기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자국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부품을 쓰고 부실한 장비를 쓰고 부실한 재료를 쓰게 되면 웨이퍼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면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소부장 업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자기네가 훌륭한 제품이 나오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보호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제품과 경쟁을 하면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다 있어도 우선 아무리 비싸도 자기네 거를 우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소부장을 전부 다 국산화해서 우리도 좀 그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정책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전에 80, 90년도에 진짜 제조업이 활발하고 또 제조하고 있으면 제조업 대표들이 인정을 받던 시기예요. 그다음 제조업 근로자들이 인정을 받던 시기인데, 지금은 제조업 근로자들도 인정을 좀 못 받고, 그 다음에 제조업 하는 이 기업가들도 무슨 죄인 같고, 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좀 이런데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씌워준다면 이 대한민국 제조업도 미래는 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